그날 밤 누가 장수의 휴대폰을 꺼냈던 걸까? 마광숙은 책상 위에 놓인 장수의 휴대폰을 응시했다. 배터리가 다 닳아 꺼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생전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그것을 볼 때마다 광숙의 가슴은 아려왔다. 그러나 며칠 전 휴대폰이 꺼졌다는 시간보다 몇 시간 후에 사진이 업로드된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등줄기를 차가운 기운이 훑었다. 누군가 일부러 이걸 숨긴 거야. 광숙은 그렇게 확신했다. 남편 장수의 죽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 외에 뭔가 더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이 집안 어딘가에 있다. 한동석의 교통사고 소식은 그 확신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광숙은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르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막상 동석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단지 협력업체의 회장일 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안도했을까? 그러나 동석과 마주한 순간 모든 의문은 밀려들고 감정만이 앞섰다. 광숙은 그에게 안기며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날 밤 광숙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마치 마음 한켠에 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치워진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오천수가 광숙에게 조심스럽게 건넨 한 장의 서류. 그것은 독수리 술도가 지분 일부에 대한 투자 계약서였고 투자자로 서명한 이름은 놀랍게도 독고셀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계약에 관여했는지, 언제부터 술도가에 관심을 가졌는지 아무도 몰랐다. 이거 독고탁 쪽 움직임 아닌가요? 오응수가 말했다. 세리는 그 아버지 뜻대로만 움직이는 애잖아요. 광숙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졌다. 세리는 오범수를 좋아했고 오범수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건이 가족들 사이에 어떤 금전적 갈등을 불러올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특히 술도가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사업이 아닌 외부 자본이 개입된 기업이 되어가는 현실이 씁쓸했다. 그 즈음 오범수는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 속에서 광숙에게 털어놓지 못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미국 유학 시절 나영은과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이 한이의 존재는 이미 광숙에게 고백한 사실이지만 그 아이의 출생신고가 아직 한국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나영은이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 양육권 문제를 두고 미국 내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고 있었고 이는 범수에게 적잖은 부담을 안기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살아온 반듯한 이미지와 교수직이라는 외형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지점을 피하려 했었다. 하지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그날 범수는 조용히 광숙의 사무실을 찾았다. 장광주 시음회가 끝난 늦은 저녁이었다. 형수님, 혹시 나영은이란 이름 기억나시죠? 예전에 미국에서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광숙은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기억하지? 아마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된 그 계기와도 관련 있는 사람 아닌가? 범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이를 데려가겠답니다. 광숙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그게 말이 되니? 범수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그녀 말로는 당시엔 산후우울증이 심해서 모든 걸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대요. 지금은 정식으로 다시 양육권을 받아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걸 위해 한국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광숙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한이는 아직 너무 어리지 않니? 네, 이제 돌이 갓 지났어요.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나영은은 한이가 자라기 전에 데려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진짜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더 두려워요. 한이가 그 사람 손에 넘어가면 다시는 내 품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워요. 광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범수가 짊어져야 할 짐은 또 하나 늘어났고 그 짐은 결국 이 집안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다. 한편 미국에 있는 강소연이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딸 영주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길 원했으며 최근 자신의 재정적 위기에 몰려 천수에게 도움을 청할 요량이었다. 그러나 천수는 미순과의 관계가 무르익어가는 와중이었고 전처의 등장이 모든 걸 뒤흔들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세리가 실종된 것이다. 장미애는 방송사에까지 제보하며 딸을 찾아달라며 난리를 쳤고 독고탁은 조용히 경찰과 접촉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르게 세리가 남긴 노트 한 권을 손에 쥔 이는 다름 아닌 오강수였다. 강수야, 이거 혹시 세리한테서? 네, 전에 술도가에 왔을 때 잠깐 맡겨달라고 했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방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 노트에는 믿기 힘든 말들이 적혀 있었다. 아빠가 날 이용하고 있어. 술도가를 장악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래. 난 그저 수단일 뿐이야. 오범수 오빠를 좋아하는 내 감정까지도. 광숙은 그 내용을 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독고탁은 그저 경쟁업체의 회장이 아니라 이제는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적이었다. 그리고 세리조차 그 희생양이 된 것이다. 동석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까?
하지만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광숙은 문득 떠올렸다. 동석이 했던 말. 마 대표가 행복해지기 전까진 나 안 죽어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의지였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그 모든 비밀의 중심에 동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광숙은 술도가 앞마당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는 오천수를 찾았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천수 씨, 회장님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천수는 말없이 담배를 털어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 사람, 형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아직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섭다.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동안 말없이 어둠을 응시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 말에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장수를 잃고 나서 생긴 신뢰의 균열이 배어 있었다.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광숙, 그리고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천수의 복잡한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때 멀지 않은 술도가 안쪽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그리고 그 전화는 광숙의 모든 평온을 깨트릴 한마디를 전했다. 마 대표님, 장수 씨 사고, 그날 밤 누가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접근했는지 확인됐습니다. CCTV가 복구됐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결코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광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럴 리가. 왜 그 사람이? 광숙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장수의 사고에 연루되었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 없게 된 광숙. 다음 이야기는 장수의 죽음에 얽힌 비밀과 사랑의 갈림길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달려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시나요? 지금까지 여기 드라마에서 상상으로 풀어본 이야기였습니다. 본 스토리는 창작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